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보건복지원회 소속 남준인 순원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과 그다음에 지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교수님들이 학계 선언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의 정영건 집행위원장이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환경노동연회 소속인 은수미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행동의 정책위원장이시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김현명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연금행동 소속단체인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예, 지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의원들의 의견 수렴과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같이 공유가 되면서 저희가 의원들과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동안 국민연금 지키기 국민행동에서도 어제 국민대상의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우리 정영건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교수들 성명서는 김연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의원 발언으로 은수미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은수미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16일째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정치가 모든 힘을 모아서 세월호 대책을 하기에도 좀 시간이 없는데, 이 기초연금 문제를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양보하지 않아 오늘 또 저희가 세 번째 의총을 해야 됩니다. 그 의총 하기 전에 저와 남윤순 의원님이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정치가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물에 잠겼습니다.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세월호의 침몰에 이어 이번에는 연금 침몰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대한민국의 청장년의 미래를 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식들, 아들, 딸들, 며느리들에게 내리사랑으로 항상 마음을 주신 어르신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어르신들께서 당신들이 10만 원 더 받는 것, 그런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아이들과 청자녀의 미래인,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인 국민연금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국민연금 훼손 없이도 기초연금의 온전한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아신다면, 나아가서 하반기 국회나 6월 이후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소급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 아신다면, 이 내리사랑으로 가득하신 어르신들 중에 누가 10만 원 받겠다고 자식과 손자와 손녀의 미래를 10만 원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 번 침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내리사랑 욕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시민사회 단체와 온 마음을 모아서 기초연금 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다시 한번 사회적 재논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연금행동 정영건 집행위원장님이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 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용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과 관련해서 내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국민 여론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부 기초연금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2.4%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법을 통과해야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은 지난 4월 30일 어제입니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정부 기초연금 법안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현재 국회에서 쟁점이 되는 7월 지급에 대해서도 국민의 대다수는 졸속적인 입법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압도적으로 많았다. 응답자 중 무려 72.4%가 기초연금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도입하고 차후 7월로 소급해 그간의 차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였다. 반면 기초연금 7월 도입을 위해서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재정법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겨우 21.2%에 지나지 않았다. 즉 국민의 대다수가 시간에 쫓기거나 정치적 압력 때문에 졸속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기보다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와 사회에서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4.7%만이 정부의 기초연금 방안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받는 차등 방식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55.3%가 정부의 기초연금안의 내용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초연금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온 국민연금 연계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한 차등 지급보다는 국민연금과 연계가 없는 균등 지급을 15.5%나 더 많이 지지를 받았다. 유선 면접 응답자의 53.4%가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국민연금과 연계 없는 균등 지급 방식에 동의하였고 응답자 중 37.9%만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을 덜 주는 국민연금 연계 차등 삭감 방식을 지지하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현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이 정부와 여당이 고집하는 방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새정치 여러분, 정부 여당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의 노후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연금 기반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5월 1일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서 학계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김현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연명입니다. 연금행동 정책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요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명을 시작한 지가 딱 하루 반 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186명이나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애초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들 50명 선언을 목표로 했는데 사회복지학과 외에 경제학이나 행정학이나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서명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연락이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자 선언에서 학자 선언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른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하루 반 만에 186명이나 되는 분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줬다는 거에 대해서 현행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의 문제점이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공유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에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비상식적인 제도로는 국민연금도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행 임금 연동 방식에서 물가 연동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 갖고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초연금 제도로 전락이 된다라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공공부분이 책임져야 되는, 즉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노후 생활의 몫을 점점점 축소시키는 안으로 귀결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우려가 제기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요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오늘 결정을 하겠지만 민주당의 향후 정책 노선이라는 것이 유럽식 복지국가의 건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합의된 이런 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기초연금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사실상 유럽식 복지국가의 꿈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OECD 국가들의 평균 복지비 지출률이 한 2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 대비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복지비 중에서 약 40%가 연금 지출이고 한 27, 8%가 의료보험 지출입니다. 그래서 연금과 의료보험이 전체 복지비 지출의 한 70%를 차지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유럽 복지국가의 대부분은 GDP 10%를 차지하는 그 돈이 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기초연금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는 사실상 공공부분에서 지출되는 연금 비중이 워낙 작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유럽 수준의 복지비 지출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대안 중에 하나인 유럽식의 복지국가의 꿈은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대안으로 전락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이번 민주당에서 내놓는 정치적인 결정이 우리 사회 미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단순히 돈을 20만 원 덜 주냐 더 주냐라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미래 모습과 연관이 돼 있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안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것으로 이제 저희 발언은 마치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논의를 심도 깊게 할 텐데요. 저희가 세월호 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보다 정말 얼마나 책임 정치가 중요한가,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런 신중한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이윤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국민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어떤 어르신 세대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의 어떤 청장년 세대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원칙, 국민연금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견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차등집하겠다는 그런 고집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오늘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정부 여당이 반영을 해서 이런 입장을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